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7.6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64선으로 올라서면서 1950선대에서 다시 10포인트대 더 올라서면서 6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빠졌습니다만 역시 항상 그렇듯이 약보합입니다. 하지만 좀 장 초반에 많이 올랐던 것을 반납을 하면서 오른 거 지켜내지 못해서 살짝 아쉬움이 남고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줬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닷새 연속 상승하는데 큰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화끈하게 올라주길 기대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지금 요 며칠간의 장세가 좀 지루하다 싶은 좀 그런 장세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좀 살짝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불꽃처럼 화끈한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물론. 자,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 문자 언제든지 준비된 번호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3153-1613번 그리고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상담 좀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끝나는 말미쯤에도 보면은 문자가 이렇게 막 쌓여 있습니다. 한 끝나기 5분, 10분 전에 주시면은 저희가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종목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고 분석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즉석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대 이제 좀 부탁을 드리기에는 전문가분께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헤아리시고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중반 이전부터 좀 문자를 많이 주시면은 보다 많은 분들께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현대산업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그리고 용지는 충분히 있는가, 분양이 될 수 있는가, 용지의 가치를 감안한 현대산업의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세 가지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용지는 충분히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현대산업의 보유 용지는 기존 진행사업지를 포함하여 약 2.2조 원 규모이며 2012년 초부터는 신규로 개발된 용지의 장부 가치는 약 1.4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미착공 사업지 개발에서 예상되는 매출의 총계는 약 7.5조 원 수준입니다. 시장에 알려진 용지는 수원 권선구 그리고 해운대 우동 등이지만 동사는 2011년 신규 매입을 통해 4,600억 원 정도의 토지를 매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동사의 PF 사업장 인수를 통해 매입가 기준 3,550억 원 정도의 용지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2012년에 착공될 사업지들의 총 매출은 3.1조 원 규모이고 그리고 이거는 2011년도 연간 개발 매출에 가까운 수치다 하면서 용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답변을 하였었고요. 두 번째, 분양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지난 2011년 동사는 약 6,000세대를 분양했으며 동양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파악한 분양률은 평균 90%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지들이었던 부산 명륜, 그리고 은평 아이파크, 제주 아라는 99%에서 100%의 분양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양증권은 동사의 이런 성공 이유가 분양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2011년도 수도권 평당 분양 가격은 대형 5개사 평균 1,430만 원보다 낮은 1,3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또 비수도권 사업지에서는 대형 5개사 평균 640만 원보다 낮은 5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타사 대비 저렴한 분양가 전략을 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동사의 사업지 중에는 오래된 PF 사업지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PF 사업지는 오래될수록 금융 비용이 붙어 분양 가격을 인하할 경우 손실폭이 커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2년에 동사는 12,462세대의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488세대가 자체 사업이고 대부분 상반기 중에 분양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세대당 매출 금액이 크고 그래서 마진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사업지들의 흐름을 이어받는다면 향후 실적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회사의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동사의 자체 사업 매출은 2012년 9,550억 원, 2013년 2.6조 원, 2014년 2.59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근거들을 통해서 분양 또한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답을 하였고 세 번째 질문 용지의 가치를 감안한 현대산업의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동양증권에서 측정한 현대사업의 용지 가치는 약 2.7조 원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지의 용지 가치는 동사의 장부가보다 41.1% 높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용지 가치를 감안한 현대산업의 용지 가치는 2.9조 원 수준입니다.
동양증권의 목표가는 용지 가치만을 반영한 수준이 35,000원입니다. 시장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는 지점에서 용지 가치 대비 디스카운트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동양증권에서는 동사의 자산이 용지로 대부분 채워져 있고, 그리고 해당 용지들의 가치가 최소한 장부가만큼은 이제 인정해줘도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그 최소한의 가치만큼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 목표가 35,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NC소프트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모두가 걱정할 때가 비중 확대의 적기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NC소프트의 주가는 최근 블레이드 앤 소울의 출시 지연으로 주가가 과도한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과도한 우려를 지금 현재는 떨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5년여간 개발된 대작 게임인 만큼 빅시즌인 여름방학 이전 상용화에 대한 확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한 우려보다 성장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 블레이드 앤 소울의 국내 매출은 개인 계정 540억 원, 그리고 PC방 매출 599억 원으로 총 1,14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2011년 4분기 NC소프트는 기존 추정치를 하회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사 기준 매출액은 1,14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7.8% 하락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39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4.8%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29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5% 이상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분기 대비 이익 감소가 전체적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리니지 캐시 아이템 판매가 급증한 것에 따른 것이고, 또한 2012년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영업비용 증가 요인이 반영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실적 부진보다는 하반기 이후 부각될 외형 및 수익 성장에 주목할 것을 공고합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의 개발비는 이미 R&D 비용으로 인식한 만큼 상용화 이후 영업이익은 비약적 증가세가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의 신규 게임 출시는 영업이익률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그동안 수차례 해왔습니다. 2004년 리니지2, 2009년 아이온 이 두 가지 게임의 매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각각 전년 대비 10.6% 그리고 25% 급증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영업이익률은 41.5%가 예상이 됩니다. 신규 게임 상용화 직전 영향의 이익률 감소세는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이 역시 기존 게임 매출 증대에 따른 선제적 방어로 매우 견조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매출이 본궤도에 진입하는 2012년 하반기부터는 수익성이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2년 영업이익률은 54.6%로 전망되는 바 높은 이익 레버리지 효과에 주목할 시점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 41만 2천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IG투자증권에서 발간한 LG생활건강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성장, 2012년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전에 일본 긴자 스테파니 코메스틱의 회사 지분을 70%를 91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30% 지분은 3년 이내 이익 증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LG생활건강이 인수한 회사는 일본 시장에서 통신 판매 채널을 통해 안티에이징 중심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진행하기 위해 장기 회사채를 발행하여 1,5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이자율은 약 4% 수준이고 이자 비용까지 고려한 실적 기여도는 2% 내외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 화장품 시장은 한국의 6배에 달하는 약 41조 원, 생활용품 시장은 한국의 7배 수준인 21조 원으로 성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규모 면에서는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지진 사태가 난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자국 제품보다는 안전한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현재 생활용품은 일본 내 당사 독점 대리점인 TJI를 통해 세탁세제, 그리고 섬유유연제, 구강용품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지난 6월에 일본 내 유통회사인 에몬 회사와 더테이샵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말 기준 400여 개 매장에 입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파트너를 통해 일본 내 사업을 더 확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기회로 포착하여 이번 인수권을 진행하였으며 나아가 당사 독점 대리점인 TJI도 인수함으로써 일본 내에서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즉 유통망이 갖춰지면 동사가 보유한 브랜드들을 일본에 지속적으로 진출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인수는 일본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기업 가치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본 시장의 진출을 모멘텀 삼아서 목표 주가는 LIG 투자증권에서 66만 원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생활건강, NC소프트, 그리고 현대산업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뭐 특히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이제 마련한 토지에 관해서 토지에서 이제 어떤 개발 사업 같은 거를 주로 진행하는 거 유명한데 그만큼 사업의 어떤 수익성,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타 여타 건설사하고는 조금 비교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장점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센투자플러스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서울경제TV의 윤용식, 장규철 두 분의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화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 뭐 종목들이 좀 속을 새기셨나요? 별로 수익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도 좀 갖고 있는 종목이 요즘 계속 횡보를 해가지고 좀 지루해, 밋밋해 좀 그러면서 좀 재미없어하는 중입니다. 네네. 예, 자 그럼 어떤 종목이 이렇게 좀 밋밋했을까요?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가격과 비중은요? 13만 1,000원에 100%요. 13만 1,000원에 100%. 야, 전량 담으셨군요. 100%요? 여보세요? 예, 잘 들리는데 안 들리세요? 예, 이제 들리네요. 예, 자 100% 비중에 한 번에 그냥 사신 겁니까? 예, 이게 조금씩 매수해서 단가가 그 정도 된 거예요. 여러 번의 분할 매수해서 네. 단가는 13만 1,000원이 되었다. 자, 그럼 현대위아에 대해서 저희가 풀어볼 만한 것들은 어떤 걸까요?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네. 접근을 해보려고 샀었는데 네, 수익이 없는 상태라 매도가하고요. 네.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고 계시는 거군요. 네. 예. 자, 그럼 우리 윤영식 위원님께, 전문가님께 장기적으로 현대위아 과연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작년까지는 차화정하면서 이 자동차 쪽이 엄청 잘 나가면서 그 수혜를 함께 입었었는데 올해도 과연 그런 흐름이 가능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위아는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움직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모멘텀 자체를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얻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대위아가요 2.27% 하락했습니다. 사유는 뭐 현대위아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보다 조금 못 미쳤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현대차, 기아차가 빠지면서 따라 내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접근을 합니다. 동사는 최근에 수급 여건은 기관권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는 그에 못 미치고 살짝 약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의 흐름은 아직 상향으로 꺾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흔히 주식이 움직일 때는 맥점이라는 게 잡히게 되는데요. 13만 5천 원 정도의 어떤 맥점 라인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넘기 전까지는 턴했다고 보기 어려운 종목이 현대위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로 본다면요. 동사야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현대차, 기아차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고요. 좀 더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돌아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뭐 100% 비중을 다 넣으신 상태에서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울해지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요. 너무 고집을 피지 마시고 현재와 같은 케이스는 12만 5천 원을 깨게 될 경우에는요. 밑으로 저점을 좀 더 아래쪽이요.
12만 원 이하로 저점을 찍고 다시 턴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판단 근거에는 기관권의 매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권의 매도로 인해서 슬립 밑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다음 주부터 뭐 유럽의 정상회의라든가 이런 부분 또 2월 달부터 유로존의 여러 나라들의 국채 만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이 시장을 조금 흔든다고 할 경우에는 대형주 부분이 약간 조정을 받고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눌려져 있던 현대위안은 이런 기회에서 12만 원을 깨고 내려갔다 오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12만 5천 원을 깨게 되면 적어도 비중을 반 이상은 줄였다가요. 좋은 종목이니까 밑에서 재매수를 하시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요. 12만 원을 지켜낼 12만 5천 원을 지켜낸다고 하면은요. 동사의 패턴은 오늘은 현대차점에 빠진 거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로 14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가면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위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그 완성 업체하고의 주가하고 연동성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업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습니다. 21만 7,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좋은 회사를 그 좋은 가격에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화공이나 또는 비화공 분야의 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꾸준히 성장하면서 기업의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예상보다는 좀 적은 그런 실적을 냈기 때문에 다소 주가의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요. 올해도 큰 폭으로 또 수주를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이 뭐 11조 원 이상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및 보유로 가셔야 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제를 짜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최고점인 28만 원에서 다소 눌리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24만 원에서 고점을 형성하면서요. 다소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24만 원은 돌파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저항으로 작용하겠지만 넘어가게 되면 2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싸게 사셨으니까 21만 7천 원대 현재 2천 원 정도 밀려 있지만 보유로 가시고요. 또한 박스권 하단부인 20만 원 부근에 온다면 뭐 저점 매수 찬스다 이렇게 보시고 비중을 좀 더 추가해도 지금 10% 정도 매수하셨기 때문에 한 20-30% 정도 확대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후성입니다. 7,980원에 20%입니다. 동사는 냉매 소재 분야라든가 최근에는 뭐 이제 2차 전지 전해질 이런 부분의 핵심 부품을 이제 핵심 요소를 만들고 있는 화학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적 부분도 4쿼터에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물량 소화라는 그런 부분이 가격 조정 형태가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면서 차트가 수렴 형태로 쭉 뻗어나와서 매갈이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요. 주봉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을 가격 조정으로 깊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요. 어느 정도 빠지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가격을 수렴하고 있죠. 통상 수렴 이후에는 윗부분으로 상승을 하거나 아랫부분을 상승을 하는 이런 변곡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최근에 흐름이나 분위기를 볼 때 개별 종목에 속하는 우리 후성 같은 케이스에서는 개별 종목을 팔고 대형주로 이동하는 흐름이 좀 많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이제 설 연휴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요. 이렇게 수렴을 했다가 이 경우에 아래로 좀 꺾어주고서요. 의외의 저점을 만들고선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대략 7,000원까지 꺾어주고 이제 본격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 매수 가격이 7,980원이십니다. 지금 가격이 7,800원이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좀 애누리 없이 7,800원이란 가격을 좀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을 다 파셔도 되고 덜어내셔도 됩니다. 일종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 재매수를 해도 될 만큼 좋은 회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지탱을 해줄 수 있다면 위로 상향하게 되겠는데 밑으로 꺾어서 튕기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면 목표 가격이 좀 짧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000원 정도로 목표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요즘 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이 그 전보다는 조금 식은 듯한데요. 47,000원에 20%십니다. 네, 대한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하면 뭐 국내 1위의 민간 항공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도 그 10세대 정도의 그 제트 항공기를 추가로 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실적이 꾸준히 향상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다만 최근에 그 호르무즈 해외에서의 그 어떤 그 긴장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향후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은 3개월 정도 바닥을 잡고 최근에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강하게 양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현재 추세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가격대 65,0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해줄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다음번 목표치를 65,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고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한항공은 역사적 고점이었던 8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있을 때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직전 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 테크윈입니다. 93,766원. 여러 번에 걸쳐 나중에 사셨군요. 비중은 15% 크지 않습니다. 네, 삼성테크인은 당연히 실적 모멘텀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요, 몇 안 남은 바닥권의 종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삼성그룹의 삼성테크인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현재 방산이라든가 동사가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물론 당장은 실적이라는 모멘텀은 부여하기 힘듭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런 건 있지만 대신에 반대적으로 굉장히 싸다는 저평가 매력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장기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93,000원에 매수가 되신 상태고요. 현재 가격이 53,600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암울할 수도 있는데 15% 비중이시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부터 저점이 어느 정도에서 이제 추매를 좀 해주고 중장기로 세팅만 해주면 나는 이제 갈 일만 남았어라고 이렇게 마음을 편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얻지 못해서 옆으로 뱀이 기어가듯이 횡보를 하고 있는 양태입니다. 지난 4분기에도 적자 전환을 했다는 소문과 함께 어저께 좀 내리고요. 오늘은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냥 이 가격에서 추매를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 아니냐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너스로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양태에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가 의외의 파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고 바닥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요. 파격 형태의 가격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주고요. 그 가격대가 그래서 5만 원을 살짝 깨주는 아랫부분이 조여준다면 우리 시청자님께는 물을 타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이하의 가격대가 온다면 이 회사를 믿으시고요. 15%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세는 뚜껑을 탁 덮어놓고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연말경에는 우리 본전은 말할 것도 없고 뒤집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목표가를 설정한다 그러면 연말 정도까지는 8만 원은 좋게 넘을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8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에 네. 대해서 한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SK컴주 15,000원에 100%거든요. 2개월이 좀 넘었는데 예. 한참 너무 지루하고 갈 듯 하다가 또 주저앉고 차트상으로 보면 차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좀 봐주세요. 아, 예. 차트상으로 볼 때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내 맘 같이는 좀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신 거군요. 네. 예. 또 비중이 100%니까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 심정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SK컴즈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오를 수 있을지 그냥 화끈하게 그 한 네. 점에다 좀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장규철 네. 의원님의 답변 잘 들어보십시오. 예, SK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컴즈는 그 SK그룹의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그 싸이월드로 특히 그 네이트라든가 싸이월드로 유명한 회사죠. 그 트위터라든가 그 페이스북이 최근에 SNS 서비스로 유망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싸이월드로 한국의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약간 밀렸지만
보유를 하신다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 그 SK컴즈는 1조 원 이상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2만 1,000원 이상 중기로 보신다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00%를 자신 있게 들어갔을 때 대부분 주가가 오르지 않고 이렇게 빠질 때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00%를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내가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는 건데요. 조금 견디셔서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상으로는 최근에 큰 폭으로 2번 오를 때 아마 바로 급하게 더 오를 거로 생각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는 한 달 정도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 기간이 거의 지금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최근에 저점 라인이었던 13,700원 정도 이런 구간을 깨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보유에 아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가격을 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는 아무래도 비중이 100%라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50% 정도는 비중 축소로 대응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다시 그 가격을 회복할 때 100%로 맞춰놓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월봉상 보신다면 현재 SK컴즈는 23,000원이 강한 저항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게 되겠죠. 이런 가격을 넘어간다면 장기적으로는 뭐 시가총액 2조 원까지 도전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4만 원대의 목표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대로 좀 보유해 보시라. 자,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종목입니다. 한일 시멘트인데요. 이거 요즘 계속 올라가지고 매수가를 좀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좀 떨어지면 보통 잡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똑같은 공통적인 심리인데 조정이 안 오고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참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죠. 한일 시멘트 매수가를 좀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네, 동사는 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의 동력원은 기관의 수급적인 우위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원래 거래량이 없이 바닥에서 있다가 올라가는 종목 현재도 오늘 뭐 48,200원에 거래량이 8,500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거래가 죽은 상태에서 한쪽 기관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매집에 들어간다면 쉬 꺾이지 아니하면서 올라가면서 나올 수 있는 매물 소화는 다 하고 올라오고 있는 패턴이라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차트를 보시면 동사는 큰 폭의 흔들림이 나와서 내가 그 N자로 접혔을 때를 받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의 기본적인 맥점 메인 라인을 설정하고 그 메인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패턴은 이와 같은 패턴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점은 46,000원이고요. 살짝 위쪽으로 본다면 46,500원이 되니까 46,000원 내지 46,500원까지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눌림목 조정을 마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1, 2차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집을 해주신다면 차트의 패턴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거래가 없고 한쪽에서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조정이 나오지 않고 꾹 쭉쭉 올라가면서 마치 뭐 하나의 막대기가 옆으로 비스듬히 서 있듯이 그런 패턴으로 상승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ICT라든가 이전에 그런 예를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동사도 그런 패턴의 상승으로 봅니다. 따라서요.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46,000원 가격 전후 때부터 나눠서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탈 아래서 올라갈 경우에는 동사는 속도감은 엄청 느릴 것입니다만 1차 목표가는 55,000원, 또 궁극적으로는 63,000원 정도를 설정하고 접근하시면 딱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지금 문자를 그냥 거의 도배하다시피 여러 번 주셨는데요. 삼영화학입니다. 한 번만 주셔도 제 눈에 딱 띄거든요. 네, 한 번만 주셔도 됩니다. 자, 삼영화학을 5,61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시네요. 네, 삼영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산업용 그 필름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서 최근에는 뭐 고부가 가치 제품을 계속 생산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의 그 이종환 회장님은 뭐 국내에서 중소기업으로서는 6천억대 그런 그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사재를 털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영화학 그 차트를 보면서 대응책을 짜보면요. 최근에 6,500원의 고점을 기록하고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월봉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 2009년도부터 꾸준히 3년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기업의 실적 호전으로 9,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 매수 및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최근에 고점이었던 6,5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가격대를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그 가격을 넘어갈 때까지는 다소 박스권 흐름을 보일 거로 예상되는데요. 지루해하지 마시고, 또는 지루하시다면 6,500원 부분에서 한번 팔고 다시 눌러줄 때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써보시고요. 그냥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시면 9,000원이 올 때까지 쭉 보유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보유해 보시라. 자, 다음에는 셀트리온입니다. 41,200원의 40%입니다. 네, 4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40%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긴 좀 어렵고요. 오랜 기간 속칭 물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지났고요. 이제 현재 가격이 38,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본전 부근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이름 붙여줄 만큼 많은 시세를 냈고, 또 시세를 내는 거에는 거품이라기보다는 충분히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과도한 과속에 대한 속도 조절이 충분히 일어날 만한 지점에서 적당한 수준의 조정을 받고요.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번 상승도 근거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동사는 매수하신 41,000원대가요. 일단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일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판단을 해봅니다.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더 추가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곤란하시고요. 또 현재 가격에서 지금 한 10% 정도 손해가 나신 상황인데 손절을 또 한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의 펀더멘탈을 믿으시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기관의 매수세가 그렇게 막 많이 강한 건 아닙니다만은 바닥권에서 다시 끌어올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만한 지점까지 와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좀 더 버텨주시는 흐름으로 대응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흐름 자체는 예상키로는 일단 흐름을 탔다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요, 월요일부터는 올라가서 4만 원대에서 한번 주춤할 것이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41,0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을 타지 말고 그 정도 있다가 거기까지 올라오면 일단 오랜 시간 잡혀 계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매수했던 가격을 통과해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은 물조건적으로 일단 잘라주셔가지고 오랫동안 괴로웠던 부분을 해소시키고 나서 흔들림이 있어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OCI 머티리얼즈입니다. 87,277원에 사셨군요. 비중도 6%. 가격과 비중이 좀 독특한데요. 예. OCI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겠습니다. OCI 그룹의 그 산업용 가스라든가 또는 응급한 물질 뭐 이런 아주 고부가치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영업이익률이 33%가 넘는 아주 고부가치의 그런 그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계속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매출액 규모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매출액 규모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기간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 200일선 부근에서 저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부근에서 저항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10만 원을 단기 목표치로 제시해 드리고 10만 원을 넘어간 다음에 뭐 역사적 고점이었던 14만 원, 5만 원에 도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10만 원 돌파 여부만 체크하시고 보유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수고 감사드리고요. 많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주성 엔지니어링요. 주성 엔지니어링 가격과 예. 비중은요? 예, 그게 네. 40%를 매수를 했는데 40%. 아까 종가에 네. 20%는 그 매도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 한 12,000원 초반대에서 혹시 내려오면은 단가를 네. 좀 낮추려고요. 아, 단가를 좀 낮추려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해서 좀 물타기를 좀 하고 싶으시다. 네네. 아, 그래갖고 20%만 보유를 하고 20%는 혹시 오늘 원봉으로 좀 내려왔어. 네. 혹시 12,000원 초반대 오면은 음. 매수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예. 자, 일단 뭐 가격이 조금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어떤 적절한 대응법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우리 윤영식 위원 전문가님께 주성 엔지니어링 과연 좀 가격이 좀 아래쪽으로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지 그에 관한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요.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태양광 업체로도 분류가 됩니다. 오늘 OCI가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WTI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유가가 99.7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불을 넘기 일보 직전까지 왔고요. 이 이유는 미국이 양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 유가를 비롯한 상품 가격이 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또 이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요. 이번 주말쯤에는 100달러를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번 케이스는 140불이나 150불까지 또 유가 문제가 또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나오게 됩니다. 유가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렇게 되면 태양광이 움직일 여건이 되는 것이죠.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이 처해진 위치는요. 이번 주말에 그렇게 된다면 위로 솟구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요. 동사는 기술적으로요. 현재는 13,000원이 고점이요. 12,000원이 저점인 이와 같은 박스권 흐름에 갇혀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셨고요. 오늘 20%를 자르신 것도 잘하셨습니다. 아마 고점에 자르셨겠죠. 그리고 12,000원쯤 내려가면 다시 사겠다라는 마음도 잘 먹으셨습니다. 최대 저항벽은 13,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말 중에 미국 WTI 기준으로요 100불 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시고요. 100불 넘게 되면 흔들림이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고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00원까지 기다렸다 받는다라고 하지 마시고 유가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동사는 그냥 월요일 아침에 바로 따라 붙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해서 13,000원을 위로 패스해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동사는 멀리 보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6,000원이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꾹 끌고 가신다면 18,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맞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호기를 맞고 최대 저항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살짝 끊어주고 다시 사주고 하는 흐름은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마음 먹으신 대로 편안하게 대응하셔도 될 만큼 좋은 회사입니다. 네. 자, 다음은 쌍용차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차도 나왔는데요. 그 신차 효과를 얼마나 볼지 한번 기대도 됩니다. 자, 쌍용차 7,800원에 사셨고요. 다음에는 비중도 꼭 함께 알려주십시오. 네, 쌍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쌍용차 하면 그 회생 절차를 종결 지난해 하고요. 이제 그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흑자로 완전히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 연초에 그 코란도 스포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짜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단기적으로 10,000원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강한 시세가 한번 나오면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라면 최근에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7,000원 부근이 되겠죠. 7,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대로 보유하고 가시고 한 달 후에 아마 그 직전에 고점을 기록한 자리 1월 12일에 고점을 기록했다면 한 2월 10일 정도부터 아마 전고점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한 중순까지 2월 중순까지는 보유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고점의 돌파에 실패할 때는 10,0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리안리입니다. 15,000원에 사셨고요. 좀 팔고 싶으신 모양인데 매도가를 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네, 코리안에는 뭐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보험업종 전반이 손해보험업종 전반이 실적이 그래도 뭐 세계적인 경기 침체니 뭐니 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코리안리가 뭐 유일한 뭐 재보험 회사로서 동사는 여러 가지로 실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돌발적인 변수가 이제 태국 홍수로 인한 순이익의 감소가 우려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급락이 좀 있었고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순이익 감소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다시 반등 기미를 노리고 있는 패턴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실적 때문에 올라갔고요. 이렇게 올라가던 부분이 태국 홍수 때문에 그랬고요. 또 그 부분이 이제 멈추면서 다시 올라가도 될까 이렇게 타진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120일 이평선을 타고 쭉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확대해 보시고요. 현재 15,000원에 사시고 매도를
얼마쯤 하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알아듣겠고요. 손절 라인은 뭐 120일선이 깨지면 손절하는 게 맞겠죠. 그 가격은요 14,300원쯤 됩니다. 14,300원 깨지면 일단 잘라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대응이 되겠고요.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위로 올라가서 1차 목표가를 얼마로 잡는 게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중장기로 넓게 본다면 18,000원 설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16,000원대 이전 고점에서의 저항을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16,000원에 잘라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일철강입니다. 14,500원에 20%요. 네, 한일철강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철강은 그 주식수가 2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형주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포스코가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회사로 주당 순자산은 7만 6천 원대 달하는데 최근에 그 매수하신 가격 14,500원 부근에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그 주식수가 별로 없고요. 저평가 국면에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것을 언제 올라가겠다 이렇게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지난 10월에 한번 18,400원까지 단기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그 흐름이 나올 때 그 고점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거래 없는 종목은 내가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면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이닉스입니다. 요즘 하이닉스에 관심 두는 전문가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 꾸준히 많으신데요. 그만큼 또 주가 흐름이 탄력이 좋습니다. 27,300원에 15%입니다. 네, 하이닉스는 이제 많이 급등을 하니까요. 이 부분에 따라 붙게 되는데 상당히 이 종목은 재미있습니다. 삼성전자 이후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옮겨간 부분이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끌고 올라가게 되니까 상당히 재밌는 게 개인들이 매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이닉스 주가는 오르고요. 개인들이 매수를 시작하자마자 다시 하이닉스를 급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철저하게 개인들과 함께 반대로 행동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주라고 표현하는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우리 선생님도 27,000 몇백 원에 사시고요. 거의 꼭지에 사셨는데요. 일단 물리셨습니다. 현재 가격은 26,000원 되니까 한 10%쯤 손실을 보고 계신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흔들릴 때 더 사셔가지고 끌고 나가시면 동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럴 만한 종목입니다. 실적 개선도 예상되고 SK로 넘어간 시너지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 우르르 몰리고 하면 부분은 슬쩍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15% 비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은 바로 받지 마시고 동산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 최근 이틀 동안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한참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가격대는 25,000원 정도까지 빠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5,000원쯤 가면 또 한 10%좀 추가 매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좀 줄였다가요. 또 흔들리게 되면 또 추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쭉 하셔가지고 동사의 목표는 33,000원까지 설정하시고 쭉 끌고 나가신다면 2월달이 매수 기회가 될 거고 3월달부터 제대로 수익이 나고 4월달쯤 달성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다음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가격과 비중은요? 16,900원에 100%입니다. 네. 오늘 전화 주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100%시네요. 비중이. 예. 네. 자, 그럼 인피니트 헬스케어 비중이 100%라니까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걸까요? 이게 헬스케어가 요새 좀 반등이 없는데 네. 이게 향후에 이게 반등이 좀 힘들 것 같으면 중간에 그 손절을 하고 좀 나올 생각인데요. 네. 그 손절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때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반등이 가능하다 싶으면 좀 어느 정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오를 것 같으면 좀 더 기다릴 거고 안 될 것 같으면은 얼마에 털면 될런지. 예, 그 반등하는 그 시점이랑 그 금액을 좀 알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반등 시점과 그 가격대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규철 전문가님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분석하셨으니까요. 답변 잘 들어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 좋은 회사 사셨습니다. 일단 100%를 들어가셔서 좀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그 의료 영상 분야에서 그 세계적인 그런 도약을 하고 있는 회사죠. 특히
세계적으로 지금 10위권에 정도 있는데 세계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35억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4년까지는 세계 5위권, 또 매출액으로는 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또 고부가치로 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주가가 앞으로도 두세 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는 그런 비전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그 최근의 흐름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응력을 짜보겠습니다. 크게 보셔서 큰 흐름이 두 개 지금 나왔지요. 세 번째 나올 때는 잘 팔고 나와야 된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부분 이런 큰 흐름이 세 번 정도 반복되면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지 라인을 최근에 저점이었던 이 자리죠. 14,5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로 15,000원 정도 되죠. 15,0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그 1차 급등 후에 기간이 어느 정도 조정받았냐면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이 나오고 직전에 조정받은 기간과 이번에 고점을 12월 달에 기록한 가격대가 지금 2만 원 부근에서 기록을 했죠. 그러면 역시 한 달 반 정도를 잡는다면 조만간 이제 반등 시점으로 2월 말 정도 되면 2월 초죠. 2월 초 정도 되면 반등 시점에 진입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음번 목표치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19,100원인데요. 아마 이번 고점은 아마 그 좀 더 높게 형성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5,000원까지 19,000원에서 25,000원까지 구간을 정해드리고요. 어디가 됐든 그 구간 안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직전 고점에서의 형성하는 모습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깨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100% 비중을 실으셨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흐름을 보다가 이제 다 꺾였다 이렇게 판단되면 전량 매도로 대응하셔서 일단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셔도 된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13만 원에 30%입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왔고요. 마저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런 숨고르기가 거의 끝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차트를 좀 보시면요, 대표적인 국내 포탈 업체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순이익성이라든가 미래 가치 창출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1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 있는 이 상황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깨져서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완전히 끝으로 떨어져서 꺾어지지는 않겠지만은 흔들림이 심했다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흔들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30% 정도 비중을 턱하니 채워놓고 있다가 괜히 흔들리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손절 정해놓고요. 12만 4천원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거 깨면은 가볍게요. 작전상 후퇴 한 반 정도 팔아주셨다가 더 저점에서 다시 사면 됩니다.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120일 이평선 미치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다행히 12만 4천원 깨지 않고 그래준다면 위로 올라가는데 13만 5천원 뚫고 가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이걸 뚫어준다면 동사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서 16만 원까지 올라가는 아주 느린 흐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2만 4천원만 기억하시고 목표가액은 그 위쪽으로 16만 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하겠습니다. 사조 해표입니다. 12,500원에 30%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환율이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수, 특히 식음료 업종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식음료 업종으로 좀 묶여 있으니까 좀 관심 둬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조 해표는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조금 비싸게 사셨지만 잘 사셨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먹는 거, 분야에는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요. 사조해표는 사조그룹 내에서 유지라든가 또는 사료를 전담하는 회사로 특히 축 가공 분야에 대두를 전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로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력을 짜보면 직전 고점이 2만 원 정도 되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2만 원 정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언제 바닥을 확인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부근에 9월 말에서 10월 부근에 저점이 8,000원대인데요. 그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고 현재 최근에 첫 상한가 나오면서
저점을 확인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21선이 아직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적으로는 보름 정도 더 있다가 반등세로 전환될 걸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쭉 밀고 가셔도 한 두세 달 기다리시면 현재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20, 30% 높게 주가가 형성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쭉 밀고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셨는데 저희가 답변 못 드린 분들께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윤용식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거나 연속으로 며칠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해서 상당히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 설 연휴 되기 전만 해도 이게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주식을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고민들도 하셨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의 흐름이 양호하게 나타난 것 같아서 뒤돌아보면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도 아직까지 뭐 단절될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좀 애써 좀 밝은 곳 놓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